23학년도 기출문제 3교시 9번 문항 풀이입니다. 여기 참고 내용이 이제 두 가지 먼저 나와 있는데 참고 내용들 보고 나서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고를 보시면 이제 뭐 점과 이제 접벡터가 이제 고정되면 이제 v 방향으로 진행하는 이제 모든 곡선에 대해서 이제 벅곡률 값이 같다. 그리고 이제 v를 XU, XV의 1차 결합으로 나타냈을 때 개수가 이제 AB였을 때 그 AB와 이제 기본 개수 값들을 이용해서 이제 벅곡률 값을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참고 내용이고, 이따가 이제 벅곡률 값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이 등식에 의해서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문제를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A 값이 0이 나오는 상황으로 이제 나오는데, 뭐 A 값이 0인 상황이 되면 여기 이제 분모 분자에서 a가 들어가 있는 항들을 다 지우게 되면 이제 gb 제곱분의 nb 제곱이 분모 문제에 남고 b 제곱도 소거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벅곡률 값을 이제 기본 계수 값들을 이용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따 기출 문제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참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그림에 이제 곡면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뭐 점이 하나 이제 이렇게 있고, 이 점에서 이제 곡면에 대한 이제 법벡터 이제 u가 있고, 어떤 곡면상의 어떤 곡선 뭐 감마 같은 게 이제 주어져 있고, 이제 곡선 감마에 대한 뭐 접벡터 t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u하고 t는 물론 수직해요. 이제 접벡터하고 법벡터는 당연히 수직하고, 이따가 이제 풀이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언급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접벡터하고 법벡터는 이제 당연히 수직해요. 그리고 이제 이 u하고 t를 이제 외적한 벡터를 여기 가로 3번, 4번에 적혀진 대로 v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u, t, v를 이제 가지고 오면 이 u하고 t하고 이제 얘를 v라고 부르겠습니다. u하고 t하고 v 이제 서로 수직하고, 물론 길이가 1이고 이제 R3는 이제 정규 직교 기저다. 이게 이제 가로 1번의 내용이고, 이제 가로 2번은 요 t하고 이제 v가 이제 접평면에 이제 기저다. 이제 이게 가로 2번에 언급되어 있고, 가로 3, 4번 내용은 여기 곡면 옆에 있는 이제 식을 먼저 보고 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3차원의 벡터를 뭘 줘도 이제 가로 1번에 있던 그 정규직교 기저 1차 결합으로 당연히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u하고 t하고 v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물론 정규직교 기저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계수값이 u의 계수는 u를 내적한 거, t의 계수는 t를 내적한 거, 이제 v의 계수는 이제 v를 내적한 거, 이런 상황들이 물론 계수가 될 텐데, 여기 t의 계수 쪽을 보시면 n과 t의 내적값이 0이기 때문에 이제 t의 계수는 0이 돼요. 그래서 t의 계수가 0이니까 결국 이제 u의 계수, 이제 v의 계수 상황만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데, 저희가 u의 계수에 남아 있는 요 값이 이제 벅곡률 값이고, v의 계수에 남아 있는 요 값이 이제 측지곡률 값이고, 그래서 이제 가로 4번에 가로 3번에 적혀져 있는 내용은 이제 곡률 곱하기 n이라는 벡터는 u하고 v의 뭐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된다. 그 중에서 u의 계수가 이제 벅곡률이고, 이제 v의 계수가 이제 측지곡률이. 그래서 제가 이제 측지곡률을 요 등 관계에서부터 제가 이따 계산을 할 건데, 저희는 이따가 이제 벅곡률 값을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값을 먼저 확인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u도 확인을 해요. u도 확인을 하고, 물론 u나 t도 다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v도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여기 벅곡률 값 확인이 되고, u도 확인이 되고, 이제 v도 확인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측지곡률 값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좌변 쪽에 있는 이제 곡률 곱하기 n이라는 상황의 값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나면 이 등관계로부터 이제 측지곡률 값을 확인하는 게 가능할 텐데, 저희 이따가는 여기 좌변에 있는 곡률 곱하기 n 벡터의 값을 확인하지 않고 측지곡률 값을 마저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과정으로 확인을 하게 되냐면, 이따가 이제 사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면, 물론 t하고 n하고 b는 당연히 이제 수직해요. 근데 이제 그 감마는 이따가 이제 곡면 두 개의 교선인데, 그 곡면 두 개 중에 하나가 평면이기 때문에 그 교선도 당연히 그 평면에 있게 돼서 평면 곡선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올 그 교선은 이제 평면 곡선이고, 평면 곡선이다 보니까 그 평면의 법벡터가 이제 비방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따가 이제 평면식이 나오겠지만 XYZ는 이제 개수 상황들을 바로 보고 판단하실 수 있고, 일단 B가 이제 111하고 이제 같은 방향의 벡터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N과 B가 이제 내적했을 때 0이고 B하고 111 벡터도 또 평행하기 때문에 N과 111 벡터의 내적도 이제 0이 이제 성립을 하게 돼요. 결국 요 값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등식 관계, 여기 나와 있는 등식 관계에 대해서 양변에 111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좌변 값이 0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공률 값이나 n 값을 이제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제 양변에 111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좌변 값이 0이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대로 이용해서 측지훈 값을 확인하는 게 가능해져요. 예, 이따가 풀이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문제 상황 보겠습니다. 이제 뭐 3교시 9번 문제고, 지금 제가 공면의 이름을 일부러 바꿨는데 문제 상황에서는 공면의 이름을 MN으로 적었어요. M과 N으로 적었는데 저희가 이제 TNB에 나올 그 N과 공면의 이름 N이 이제 사실 겹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겹치는 이름이 있으면 더 혼돈될 여지만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공면의 이름을 N 대신 P로 바꾸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면 중에 하나의 이름이 또 평면이기 때문에 그냥 P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P로 바꾼 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면 M과 이제 평면 P가 주어져 있고, 교선의 이름이 이제 감마라고 되어 있고, 이제 M에 놓인 곡선 이제 감마로서 이제 P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측지 공률값, 법공률값 이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면 M의 모양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지금 대략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면 M에서 이제 y가 0일 때에 대한 식을 확인해 보시면 x제곱 빼기 z가 0, 뭐 이항에서 다시 써보시면 z가 x제곱. 그래서 xz 평면 쪽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곡선의 모양이 z는 x제곱, 이런 2차 곡선의 모양이고, 여기 세 번째 그림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런 2차 곡선 모양이 이제 나타나는 게 xz 평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곡선이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 뭐 z가 1일 때나 뭐 z가 2일 때나 z가 3일 때에 대한 모양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뭐 z가 1일 때는 x제곱 빼기 y제곱은 1, z가 2일 때는 x제곱 빼기 y제곱은 2.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z가 1이라는 평면하고 이제 자르게 되면 이제 쌍곡선 모양이 나타나고, z가 2라는 평면하고 잘라도 이제 쌍곡선 모양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식을 보시면 되고, 뭐 첫 번째 그림으로 좀 보시면 그러니까 z가 1인 평면하고 잘랐을 때 남는 그 교선 부분이 이런 쌍곡선 모양이 나타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이 이제 각도만 약간 다르게 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M의 공면 모양이 이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네 번째 그림하고 다섯 번째 그림은 이제 평면 P도 이제 같이 그려드렸는데 역시 각도만 다르게 해서 이제 보여드린 그림이고, 저희는 공면 M의 모양이 여기 위에 있는 그림들의 모양으로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시답안 풀이를 보겠습니다. 이제 아래에 이제 공면 애매식을 제가 이제 옮겨 적어 왔고, 이 공면 애매식에 맞는 이제 조각 사상을 이제 첫 줄에 적었습니다. 뭐 그대로 뭐 x 자리에 u, y 자리에 v, z 자리를 그대로 u 제곱 빼기 v 제곱 뭐 이렇게 그대로 적었고, 공면 m에 대한 이제 사상을 그대로 적은 상황이고, 이제 전피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xu, xv 뭐 기본 계수들 뭐 efg, lmn 이제 다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이런 값들이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참고에서 이제 적어드렸던 내용대로 저희가 이제 xu와 xv의 1차 결합으로 이제 접백타를 표현하고 나서 그 a, b 값까지 확인한 거랑 지금 적혀져 있는 기본 계수 값들을 이용해서 복공률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접백타 이름을 제가 이제 t라고 이제 썼고, 이 접백타는 당연히 법백타들과 수직해요. 그리고 감마는 m에도 있고 p에도 있기 때문에 m의 법백타와도 이제 수직하고 p의 법백타하고도 수직해요. 그리고 이제 m의 법벡터 뭐 xu랑 xv 구해서 이제 외적을 해서 구해 오실 수 있고, 평면의 법벡터는 뭐 그대로 이제 xyz 계수 보고 이제 바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 어쨌든 이 두 개와 다 이제 수직하고, 결국은 이 두 개의 외적, 여기 u 벡터와 여기 p의 법벡터를 두 개를 외적하면 이제 t의 방향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단위화까지 하시면 이제 t가 어떤 벡터인지를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곡면의 각각의 이제 법벡터들과 수직하기 때문에 외적한 방향을 구해 오시면 이제 t의 방향이 구해진다. 예. 그래서 그렇게 구한 t가 xv라는 벡터의 이제 상수배랑 같은 벡터가 돼요. 그렇다라는 거는 아까 첫 번째 참고에서 a가 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예, 여기 밑에 다시 옮겨 적어 왔는데 결국 a가 0인 상황에서 복각률 값을 이제 구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a가 0인 상황이면 이 부분이 다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제곱도 소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 기본 계수 값들만 이용해서 이제 값을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고, 결국 이제 복각률 값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측지 공유값도 이제 아까 이제 관련된 내용을 두 번째 참고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잠깐 아래쪽 보시면 아까 이제 가로 4번 밑에 있었던 뭐 그림 가식을 다시 한번 옮겨 적어 왔는데, 여기 이제 06 곱하기 n이라는 벡터가 이제 u와 v의 1차 결합, 그리고 v는 u하고 t의 외적이고 uv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나고, u의 개수가 복곡률, 저희가 v의 개수가 이제 측지 곡률이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좌변에 있는 곡률이나 n값을 이제 구하지 않더라도 양변에 111 벡터를 내적하면 좌변의 값이 0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양변에 111 벡터를 내적해서 값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첫 줄 상황서부터 다시 보시면 v는 아까 두 번째 참고랑 똑같이 이제 u하고 t를 외적한 벡터라고 적었고, 그런 v에 대해서 06 곱하기 n 벡터를 uv의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고, 개수들이 이제 복곡률과 측지곡률이다. 예, 이거 아까 참고에 이제 가로 4번에 있던 내용이고, 이제 간마는 이제 당연히 p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p가 평면이었고 당연히 간마는 이제 평면 곡선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b의 방향이 그 평면과 수직한 방향이 b의 방향이고, 그래서 아까 그 평면 p에 대한 법벡터 방향 111 방향이 b랑 이제 평행하다, 이런 상황이 이제 성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n과 b는 이제 물론 이제 수직하고, 근데 b하고 111도 방향이 같기 때문에 n과 111의 내적 또한 이제 0이 성립을 한다. 예. 이 상황을 이용을 해서 여기 요 화면 첫 줄에 나와 있는 식, 요 식, 뭐 똑같은 식 여기 적혀져 있고, 양변에 요 111 벡터를 이제 내적을 하면 좌변이 0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유 값이나 n 값을 확인하지 않는 상황이어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111 벡터에 대한 내적을 양변에 했을 때 이제 좌변은 이제 0이 되고, 이제 우변에는 저희는 어차피 u나 저희는 v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u나 v가 다 계산돼서 값이 나오기 때문에 111을 내적한 값에 대해서도 이렇게 내적 값을 정확하게 확인해 오실 수 있고, 저희가 법공률 값을 미리 확인해 둔 값이 있기 때문에 그 만족하는 이제 측지 공률 값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잠깐 보고 여기 9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고부터 보시면 이제 v 방향 법곡률의 값을 저희가 확인을 할 때 이제 v를 xu와 xv의 1차 결합으로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a, b와 기본 계수 값들을 이용해서 측지 곡률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곡률 값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참고 두 번째 거는 이제 가로 4번을 보시면 이제 06 곱하기 n이라는 벡터는 u하고 v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고, 그때 u의 개수가 이제 법곡률이고 v의 개수가 이제 측지 곡률인데, 저희가 이제 좌변에 있는 곡률이나 n 값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 감마 자체가 평면 곡선이다 보니까 그 b가 이제 그 111 벡터랑 이제 평행하기 때문에 양변에 111을 내적한 결과가 0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n과 111을 내적한 게 0이라는 거를 이용한다라고 이제 풀이를 진행을 아까 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n과 공유 값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111의 내적을 이용해서 측지 공유 값을 확인을 했던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곡면 M의 모양은 XY 평면 상황에서는 이런 2차 곡선 모양이 이제 나타나야 되고, Z가 1이나 Z가 2나 Z가 3이나 이런 평면하고 자르게 되면 이런 쌍곡선 모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그림 상황이 곡면 M의 모양이다 라고 이제 봐주시는 게 필요하고, 예, 제일 끝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마 자체는 평면 곡선이고, 이제 P라는 식 자체도 평면이고 평면 곡선이고, 그 평면하고 그 평면의 법벡터하고 B가 이제 평행하고, 그래서 B하고 111이 평행하고, N과 B가 수직한데
111과 b가 평행하니까 n과 111의 내적도 0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걸 이용해 보면 이 좌변에 있는 값들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내적한 결과를 이용해서 값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3교시 9번 문제는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